자, 다음은 데이터 메뉴입니다. 데이터 메뉴는 그 밑에 서브 메뉴로 Select, Join, Group, Summarize, Remove Duplicate, 그 다음에 Merge, Pivot Table, Chart 이렇게 그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계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Join, Group, Summarize 기능이 이 데이터 메뉴의 서브 메뉴로 제공이 되고요. 조인 그룹 서머라이즈 메뉴는 실질적으로 회계 데이터 분석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브 메뉴인 Select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죠. Select 메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레코드를 발췌해서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Select 메뉴의 또 서브 메뉴로는 by exact match와 by expression 메뉴로 구분이 됐는데 by exact match는 UI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발췌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by expression은 산식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유연하고 그 사용자가 자유도가 높은 그런 조건을 넣어서 직접 산식으로 넣어서 발췌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예제 파일인 bid.cs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id 파일을 열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select by exact match 메뉴를 이용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레코드만 발췌해서 별도 테이블로 만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그젝트 매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건 그 지금 비드 테이블밖에 없으니까 비드라고 선택이 자동적으로 되고요. 필터 크라이테리어, 그다음에 필터를 하는 조건은 이와 같이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컬럼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산식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밸류 어떤 거를 이제 뭐 같거나 뭐보다 크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이 중에서 프로젝트 번호가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인 것처럼 9001만 발췌하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밸류에 9001을 넣고 이 오퍼레이터를 선택해야 되겠는데요. 오퍼레이터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지 않다, 그 다음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쌍 이퀄로 되어 있지만 여기 오퍼레이터에서는 그냥 이퀄 하나만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X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요. add criteria를 조건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다면은 이걸 눌러서 이제 더 조건을 넣으면 되는데, 참고로 이 조건의 관계는 AND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뭐뭐 하고 뭐뭐 하고 계속 AND 조건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밑에 있는 조건은 뭐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lumn to keep은 어떤 컬럼을 갖고 올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select all 뭐 전체를 다 갖고 오는데, 내가 만약에 특정 컬럼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select 나눠 한 다음에 그 컬럼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select all을, 그러니까 전체 모든 컬럼을 다 갖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ult name은 이렇게 발췌한 테이블을 이제 별도 테이블로, 별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의 명칭을 이제 넣는 건데, 디폴트로는 select underbar df라고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뭐 한글로 발췌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프로젝트 번호가 9001인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별도 테이블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Select by Expression인데요. 일단 이 메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여기 조건을 이 Edit Expression 창에다가 넣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웠다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겠지만,
혹시 바로 이 알파라이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파이썬에 대한 기초가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쉬운 사례를 가지고 요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기초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 등식을 한번 코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산 이퀄 300이라고 일단 변수를 설정하고요. 파이썬에서 변수 설정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부채 이퀄 200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설정을 하고요. 자본 이퀄 100이라고 해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 기초에서 배웠던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회계 등식을 이 컴퓨터 언어로 파이썬으로 어떻게 이걸 나타낼 수 있냐 했을 때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썬에서는 이퀄 하나는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즉 200 플러스 100이라고 해서 다시 자산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 등식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자산이라는 변수를 다시 재선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산을 치면 이제 300이 나오죠. 요 300은 위에서 설정한 요 300과는 다른 거죠. 다시 이렇게 재선언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등식상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것은 이 파이썬 언어에서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즉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과 동일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자산을 선언하는 것이고 요거는 그야말로 동일하니? 뭐 당연히 동일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회계 등식이지만 동일하니?라고 물어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라는 것도 일종의 컴퓨터와 의사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물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같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결과로 엔터키를 누르면은 결과로 true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본을 101이라고 다시 재선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산 이퀄 쌍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 자본은 100일로 됐으니까 200 플러스 100일은 이쪽은 우변은 오른쪽은 300일이 되겠고 요거 왼쪽은 300이 되니까 요게 같니라고 물어보면 true의 반대인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개념을 판다스 코드 이 알파라이저에서 요 select by expression 요 메뉴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코드를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의미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아까 제가 자산 쌍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뭐뭐와 같니? 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드라는 테이블에 요 프로젝트 번호 컬럼 요게 그런 의미입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비드는 이제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고요. 요 뒤에 대괄호 안에 있는 홀다운표, 쌍따옴표도 괜찮습니다. 홀다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컬럼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드라는 테이블의 프로젝트 번호 컬럼에서 9001과 같니? 라는 그런 식의 조건을 가지고 이 비드라는 테이블에서 다시 대괄호 안에 그 조건을 넣어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발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퀄이 하나 있고 뒤에 이퀄이 두 개 있으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거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렇게 괄호를 넣어주면은 직관적으로 요게 하나의 조건이고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조건이라는 변수로 설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가 9001과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게 같다고 하면은 true가 되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은 false가 되는 건데 그러면 true와 false는 그 숫자로 표현하면은 true는 1이 되고요. false는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true와 false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필터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전체 비드라는 테이블에서 넣어서 새로운 발췌일이라는 테이블로 나타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요 밑에 있는 U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조건이라는 변수는 이렇게 했는데 비드라는 요 밑에 요거를 클릭하면은 요 테이블명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컬럼은 이 비드의 컬럼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싶은 컬럼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프로젝트 번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예 따옴표로 해서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으로 이퀄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9001은 오른쪽 정렬이니까 이게 인터저 숫자라는 것을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1 요거는 이제 인터저니까 이렇게 9001로 치고 만약에 이게 문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9001 이런 식으로 홀따옴표 또는 쌍따옴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9001이라고 해서 정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괄호로 넣어주면 되는데 참고로 우리 알파라이즈에서는 괄호를 넣어줄 때 제가 한번 엔터키 치고 괄호를 넣어줄 때 앞에 괄호만 넣어주면 뒤에 괄호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써주면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괄호를 치고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한 다음에 괄호를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뒤에 있는 괄호까지 자동적으로 생기니까 그건 지워주고 이미 막 써져 있는 거 맨 뒤에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짝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은 색깔로 이렇게 괄호 같은 것들은 색깔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괄호를 좀 생략했구나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9001이라는 조건을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췌일 요거는 직접 쳐줘야 되겠죠. 요것도 이제 새로운 테이블을 설정하는 거니까 일종의 변수를 설정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드를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하고 여기다가 조건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다음에 OK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발췌1이 나오죠. 발췌와 발췌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이 이그젝트 매치는 이 산식으로 그러니까 UI 기능 여기 있는 메뉴로 이제 메뉴를 이용해서 넣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엔드 조건으로 된다는 건데 이 select by expression은 엔드 조건뿐만 아니라 뭐 오화 조건 그런 것들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한번 비드 프로젝트 번호가 9001이고 입찰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오리지널 테이블을 볼까요? 9001이거나 뭐 프로젝트 번호가 뭐 입찰 번호가 5059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엔드 조건이 아니라 오화 조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오화 조건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오화 조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썬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화로 쓰는데 판다스에서는 반드시 이 조건은 이런 엔드 조건 요 표시 요 엔드 표시라든지 파이프 일자 요렇게 오화 요건 오화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엔드 또는 오화로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오화를 한번 적용해서 제가 이렇게 파이프를 한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괄호를 해줬기 때문에 항상 어떤 거와 어떤 거 오화할 때는 어느 부분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수학에서 엔드 조건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 오화 조건을 적용할 것인지를 이제 판단할 때 바깥쪽에 괄호를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비드 그 다음에 입찰 번호가 예를 들어서 5008로 해볼게요. 제가 5008로 하면은 이게 이제 오화 조건이 된 거고 이 오화 조건에 해당되는 이게
9001이거나 5008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해당되면 이와 같이 비드 조건, 요거를 발췌 1과 헷갈리지 않게 제가 발췌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췌 1과 발췌 2를 비교해보면 5008이 더 들어갔죠. 제 5008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기서 이렇게 5008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라이저에서는 또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이 문법이 파이썬 문법 또는 판다스 문법에 따라서 잘 되었다면 요 밑에 syntax OK에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깜빡하고 요 안에를 이 따옴표 조건으로 넣어도 밑에 syntax O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syntax OK라는 것은 순수하게 파이썬 또는 판다스의 문법에 따라서 옳은 것이지 여기 조건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알고리즘상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syntax OK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파이썬 문법에 따른 OK 부분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거 착각을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발췌 3이라고 해보고 한번 시도를 해보죠. OK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죠. 이건 알고리즘상에 이제, 왜냐면 이 자체에 조건이라는 컬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텍스 OK와 알고리즘상에서의 그 에러는 반드시 구분하시길 바라고요. 신텍스 OK라고 해서 왜 내가 틀리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카피를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한번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했더니 이미지와 같은 에러가 나왔어.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해줘. 라고 이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무료 챗GPT를 해도 되고요. 뭐 유료 챗GPT를 하셔도 되고, 뭐 이 정도 답변은 무료나 유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한번 챗GPT에 물어보겠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수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비드 데이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란 컬럼을 꺼내죠. 그런데 이런 조건이라는 컬럼이 없어서 에러가 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상에서의 에러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뭐 여러분들이 지금 유료로 구입하셨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시는 그 어떤 생성형 AI에다가 챗봇에다 넣어서 생성형 AI에다 넣어서 그 답변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구나 라고 즉시 고쳐서 다시 알파라이저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뭐 엔드 조건이라든지 오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select by expression에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join 메뉴입니다. join 메뉴도 마찬가지로 by value와 by expression 두 가지 서브 메뉴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join by val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oin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불러와야 될 텐데요. 적어도 이제 join이니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은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bid CSV와 그 다음에 blacklist CSV를 불러오겠습니다. 비드 테이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컬럼을 보면 입찰 번호와 프로젝트 번호, 입찰자 번호, 입찰일자, 입찰 금액, 그다음에 추가, 뭐 이건 원래 이제 없었던 테이블이니까 제가 이제 지우고 있고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블랙리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입찰자가 이 비드 입찰에 들어오는 거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입찰자가 이 비드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join by value 메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y value를 누르게 되면은 이 initial data frame, 이게 일종의 그 left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테이블.
그리고 configure next join step 이쪽에 right table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left table과 right table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blank list라고 하고요. join 타입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운 바와 같이 inner, left, right, outer 이렇게 네 가지 join 타입이 있는데 inner join은 이 left bid와 오른쪽 블랙리스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프트 조인은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테이블은 요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우터 조인은 합집합 요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비드 테이블에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너 조인, 교집합을 선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키로 해서 조인을 걸어야 되는지 그 컬럼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왼쪽은 레프트 테이블의 컬럼을 선택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라이트 테이블의 컬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컬럼은 입찰자 번호 쪽도 입찰자 번호인데 사실 요거는 명칭이 똑같다고 해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이 입찰자를 나타내는 그런 성격인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렉트에서도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오퍼레이터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같다는 이퀄 하나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추가를 하려면 add criteria를 누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추가로 누를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 다음에는 add step to grid에서 왼쪽으로 이 조건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비드 테이블이 뭐와 조인이 걸렸느냐에서 조인 위드에서 블랙리스트와 조인이 걸렸다. 즉 레프트, 라이트를 의미하고요. 조인 조건, 크라이티어리어는 입찰자 번호가 입찰자 번호 같고 그 다음에 조인 타입은 이너다. 만약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다시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조인된 결과 테이블의 테이블 명칭을 한글로 그냥 한번 조인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8080이라는 이 블랙리스트의 이 8080이 비드의 이 입찰자 번호에 어딘가 프로젝트에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3개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 건 것을 설명드릴 텐데요. 샘플스 폴더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톡 1, 스톡 2, 스톡 3 CSV가 없을 수도 있는데 샘플스 폴더 조만간 업데이트가 돼서 들어갈 겁니다. 일단 스톡 1, 2, 3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 2, 3. 자, 각 테이블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헤더가 조금씩 ID, 스탁 네임, 프라이스, 퍼 그리고 ID, 네임 여기는 스탁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컬럼 네임이 컬럼명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ID, 스탁 네임, 프라이스, 퍼 프라이스 퍼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조인을 연속으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조인, 바이 밸류 그리고 첫 번째니까 스탁 1을 먼저 여기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이트 테이블을 스탁 2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너 조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컬럼명은 아무래도 이름과 아이디 중에서 이게 종목 코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종목 코드. 그래서 아이디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체크하고요. 오른쪽 스탁 투 테이블에서도 아이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add step to grid로 해가지고 일단 이 안쪽으로 올리고요. 제대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이거 이렇게 조인이 된 거에다가 다시 스탁 3,
이렇게 하면 요 지금 조인이 된 요 테이블에다 다시 한번 뭐 이너 조인이라든지 레프트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요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또 조인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너 조인으로 계속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디하고 스탁 네임 중에서는 아이디가 더 정확하니까 요 아이디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를 선택해서 add stepped grid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스탁 3가 아이디로 되어 있고 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join 언더바 2라고 한번 해보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삼양사 여기 하나만 나오는데 한번 요 두 개를 조인 걸어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요 두 개만 조인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 1과 조인 2만 이렇게 이너 조인 걸어서 아이디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인 겹치지 않게 조인 1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 1으로 하고 OK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인1은 이렇게 삼양사 CJ 그 다음에 이마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다시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삼양사밖에 없으니까 조인1으로 했다가 다시 스탁3하고 하게 되면은 결국 삼양사만, 그러니까 세 가지 이상 테이블도 연속해서 조인을 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join by expression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죠. join by expression 메뉴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이 edit expression 요 창 안에서 직접 파이썬 판다스 코드로 join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다스 코드로 join을 거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아무 유료 무료 생성형 AI를 열고요. 저는 여기서 챗GPT 열었습니다. 스탁 1, 스탁 2, 스탁 3 데이터 프레임을 ID 칼럼으로 기준으로 연속해서 이너 조인 거는 판다스 코드 작성해줘 라고 하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직접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디폴트로 우리 알파라이저를 실행하면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건 할 필요 없고, 자, 리절트하고 스탁 1, 그 다음에 멀지 스탁 2, 온이 요 그 기준 컬럼을 의미합니다. 하고 how가 그 join 타입을 넣는 건데요. 이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을 해가지고 연타로 해서 스탁 3 on id 그다음에 how inner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는데 일단 신텍스 자체는 OK로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join to 우리가 메뉴를 이용해서 데이터 join by 메뉴를 이용한 거와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달라지는 부분은 요 그 전미어가 X, Y가 붙는데 그 외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룹 메뉴와 서머라이즈 메뉴입니다. 그룹 메뉴와 서머라이즈 메뉴는 동전의 앞뒷면 관계에 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두 개의 메뉴를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바이 밸류입니다. 그룹 바이 밸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샘플스 폴더에 있는 분계장 CSV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계장 CSV는 일반적인 회계 소프트웨어,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분계장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헤더는 각각의 회계 프로그램마다 그 명칭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이와 같은 비슷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일자, 뭐 일자라든지 그 전표 번호, 그 다음에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차변 금액, 대변 금액, 거래처, 기타 적요도 나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와 유사한 컬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전표 일자와 전표 번호, 그러니까 동일한 전표 일자와 동일한 전표 번호로 묶인 그 세트를 하나의 전표 세트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그룹핑한 것을 그룹 메뉴를 이용해서 한번 그룹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그룹
바이 밸류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바이 밸류 메뉴는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을 그 그룹핑 기준 컬럼으로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는 동일한 전표일자와 동일한 전표 번호를 하나의 이제 전표 세트로 봐서 그룹핑하고 싶기 때문에 전표일자와 전표 번호 컬럼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테이블 명칭은 한글로 그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은 5492개의 서브 테이블로 구성된 그룹 테이블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그 위아래로 한번 스핀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전표일자, 전표번호로 묶여져서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엑셀에서도 이와 같은 그 기능을 좀 유사하게 구현하려면은 필터링을 걸어서 헤더에 필터링을 걸어서 각각의 필터 조건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옆에 시트에다가 값복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5492개 정도를 그렇게 연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아니면은 엑셀에서도 VBA,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으로 직접 뒷단에서 코드를 처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알파라이저에서는 간단하게 이 그룹 바이 밸류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룹핑된 서브 테이블로 구성된 테이블 묶음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서머라이즈 기능은 이렇게 그룹핑된 테이블은 이제 디테일을 하나씩 쪼개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서머라이즈 메뉴는 이 그룹핑된 테이블 하나하나에 대한 연산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합계라든지 카운트, 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서머라이즈,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테이블인 분계장을 이제 선택하고요. 그룹과 똑같은 기준으로 컬럼을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표일자, 전표 번호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Summarizing Expressions는 특정 컬럼, 내가 연산을 하고자 하는 그 컬럼에 대해서 연산식, 그러니까 뭐 sum, 합계라든지 average, 평균이라든지 count, 개수라든지 unique count, 중복을 제외한 개수, 그 다음에 mean, 최소값, max, 최대값, 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 variance, 분산, 이렇게 총 8개의 기본적인 연산식이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차변 금액의 sum, 합계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별도 테이블의 컬럼으로 add 버튼을 눌러서 정해줍니다. 여기서는 sum 언더바 차변 금액 디폴트로 생기지만 제가 차변 합계라고 다시 한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변 금액의 합계도 이렇게 대변 금액 선택한 다음에 캘큘레이트를 sum을 선택한 다음에 대변 합계 OK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 테이블 명칭을 아까 그룹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서머라이즈의 한글인 요약이라고 해보고요.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요약 테이블이 나오는데 좀 비교를 해볼까요? 첫 번째 이 테이블은 요약의 요 첫 번째 요 0, 요거와 같은 테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요 합계는 915200이 나오죠. 그래서 차변 금액은 915200, 대변 합계는 마찬가지로 915200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연산된 그 값, 그걸 이제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서머라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두 번째 서브 테이블은 1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썬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인덱스도 0부터 시작되지만 여기 있는 스핀 버튼도 0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이블은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차변 합계는 13237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32374, 대변 합계는 132374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요약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다든지 오름차순 하게 되면 여기 인덱스가 다 틀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인덱스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걸 지원하는 메뉴가 알파라이즈에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애널라이즈의 디지털 어널리시스의 서브 메뉴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dd index 컬럼을 하게 되면은 요약이라는 테이블에 제가 요거를 뭐 인덱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예, 인덱스라고 하고 OK를 넣는 순간 요 바깥에 있는 요 인덱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변 합계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그런 전표 세트를 뭐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해서 여기 대변 합계가 디센딩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 인덱스가 이쪽의 인덱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5489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5489라고 넣으면은 이와 같이 191-8143-1448 191-8143-144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룹 서머라이즈의 다른 서브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룹 바이 밸류 말고 그룹 바이 데이트 컬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데이트 컬럼은 아까 밸류는 그 값이 있는 컬럼을 의미하는데 이 데이트 컬럼은 그 데이터 타입이 날짜, 그 데이트 타임인 그런 컬럼만 딱 선택이 되고요. 그런 항목이 지금 여기 이 오리지널 분계장 테이블에서는 전표일자와 승인일자만 타입이 데이터 형식 타입이 데이트 타임인 것입니다. 한번 오리지널 테이블 가서 분계장 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컬럼이 이게 정수인지 인터저인지 뭐 스트링 문자인지 어떤 그 데시멀인지 데이트 타임인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일단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저나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왼쪽 정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문자인 경우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표일자와 지금 승인일자를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왼쪽 정렬이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알파라이저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을 안 한다고 가정하고 뭐 주 5일제라는 가정하에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이긴 하지만 빨간색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을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데이트 타임인 것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바이 데이트 컬럼이나 서머라이즈 바이 데이트 컬럼 모두 다 이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인 것만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분계장에서 전표일자, 승인일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표일자만 일단 클릭을 해서 요약을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일자는 데이터 타임이기 때문에 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계층화, 그룹핑을 할래라고 물어보는데 데이, 그러니까 일자, 그 다음에 month, 월, 그 다음에 year, 그다음에 연.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스에다가 일로 하면 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이걸 그룹핑 해주는 거고요. month는 만약에 일이라고 하면 1개월 단위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year가 1이면은 1년 단위로 해주는데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해서 제가 1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그룹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명칭을 달리해서 그룹 언더바 2로 해서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1월 달부터 6월 달 그룹핑 됐을 거라는 거 쉽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 첫 번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월 달, 두 번째는 2월 달, 세 번째는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서머라이즈 바이 데이트 컬럼입니다. 서머라이즈 바이 데이트 컬럼도 그룹 바이 데이트 컬럼처럼 그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인 것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서머라이즈 바이 데이트 컬럼 메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오고요. 오리지널 테이블을 선택해야 되니까 분계장을 선택하고 데이터 그룹
바이 밸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표 일자 칼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month를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 금액의 합계, 차변 합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 금액의 합계, 대변 합계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요약 2라고 해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요와 같이 나오고요. 한번 볼까요? 서브 테이블의 첫 번째가 요약 2의 요 첫 번째를 의미하니까 여기 5489 023 5489 023 8748이 차변 금액에 합계하고 일치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거를 뭐 이렇게 일일이 영역을 설정해서 합산을 구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판다스 코드를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2에 이 로케이션이 3504 3503이지만 여기 3504로 해서 그 직전까지 선택하는 식으로 코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0이 생략, 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는 그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부터 3504의 직전이니까 3503이 되고, 그 다음에 차변금액 칼럼이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합계가 얼마냐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5489 0238 748이 나오죠. 요 금액이 이거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ummarize 서브 메뉴에서 Existing Data Frame List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Summarize 이 by value나 by date 컬럼은 오리지널 테이블에서 출발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즉 서브 테이블로 구성된 그 테이블에서 직접 서머라이즈를 적용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서브 테이블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는 요 그룹 2가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이 그룹 2를 가지고 이 Summarize Existing Data Frame List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그룹 2가 선택이 되고요. 일반적인 Summarize Expression처럼 여기서는 차변 금액의 합계와 그 다음에 이거 차변 합계라고 고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 금액의 합계, 이것도 대변 합계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3라고 해서 요약 2와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2는 여기 보시면은 전표일자 그룹이 요약 2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요약 3도 그룹 키가 나오고 요 그룹핑된 이 테이블에 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서머라이즈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헤더를 보면은 전표일자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헤더가 그룹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